자, 여러분, 크립토 토마토입니다. XRP가 정말 조금 올랐죠? 이 정도는 좀 조금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 그동안에 20센트대에서 헤매다가 이제 겨우 24센트까지 올라온 그런 상황인데요. 부디 지속적으로 오를 수 있기를 바라봅니다. 24센트 같은 경우는 지난 3월 7일 이후 최고가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인데요. 자, 과연 XRP는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의 랠리 바통을 이어받아 25센트까지 넘을 수 있을 것인가? 자, 일단 분위기는 나쁘지 않죠. 그리고 또한 테더에서 많은 자금들이 흘러나와서 다른 암호화폐들로 들어가게 되면서 테더 시총이 좀 떨어지고 XRP 시총이 올라가면서 일단 임시적으로 3등 자리를 다시 되찾기도 했었습니다. 자, 그럼 앞으로 XRP는 어떻게 될까? 금융 미디어 FX 스트릿의 분석가는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XRP의 가격을 올리려는 세력들이 5일 동안 연속으로 시장을 장악하고 있으며 25센트 저항선 돌파를 목표로 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50센트 하면 안 되겠니? 알았어. 일단 30센트 정도만 뚫어주면 정말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보고요. 아직까지는 일단 분위기가 괜찮다라고 하니까 지속적인 기대도 약간 해볼 수는 있겠습니다만 지금부터 사실 좀 심란한 소식들이 나오게 됩니다. 저도 마음이 편치는 않은데요. 그래도 뭐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런 소식들이 나오니까 여러분들께 저도 전달을 해드려야겠죠. 자, 첫 번째로는 방코 센텐더 뱅크에 관한 소식입니다. 한국에서는 산탄데르 뱅크라고 하는가 보네요. 자, 아무튼 글로벌 대형은행이고 스페인계에서 이제 가장 큰 은행으로 알려져 있죠. 그리고 또한 리플사와는 우호적인 관계, 이 파트너십의 관계를 맺고 있는 은행으로도 알려져 있습니다. 자, 그들이 엑스커런트 기술을 활용해서 만든 앱이 있죠. 원페이 FX인데요. 거래량이 5억 달러를 돌파했다라고 하네요. 이 원페이 FX 같은 경우는 현재 유로존을 포함해서 전 세계 20개의 국가에서 사용이 가능합니다. 자, 여기까지만 들으면 뭐가 문제야? 좋은 소식 아니야? 라고 생각을 해보실 수가 있겠는데요. 자, 원페이 FX는 앞에서 말씀을 드렸다시피 엑스커런트 기술 쪽을 사용하기 때문에 XRP를 활용하지 않습니다. 자, 이와 관련해서 여기 보시면은 XRP 커뮤니티에서 산탄데르 측에 XRP 토큰을 사용한 해외 결제 서비스 출시 계획이 있느냐라고 물었으나 은행 측은 답을 하지 않았다라고 하죠. 근데 답을 했습니다. 자, 뭐라고 했느냐? 이 질문을 한 사람, XRP를 활용하게 될 것이냐는 질문을 한 사람이 스티브인데요. 정확히는 ODL을 활용할 것이냐고 물어보는 것입니다. 그러자 센트럴 뱅크에서 직접 답글을 달아서 이렇게 이야기하죠. 스티브 씨 안녕하쇼. 우리는 ODL을 사용하지 않고 있으며 앞으로도 사용하지 않을 것입니다. 자, 간단 명료하지만은 충격적인 사안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XRP 커뮤니티는 뒤집어졌죠. 이것 때문에. 그래서 엄청나게 많은 댓글과 의견들이 왔다리 갔다리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사람들의 의견을 종합해보면 이렇습니다. 이 답글을 단 사람, 이 소셜미디어 관리하는 사람인데 이 말단 직원이 뭘 알겠냐? 아무것도 모를 것이다. 그래서 이렇게 말을 한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도 있었고 어떤 사람은 추가적으로 물어봅니다. 아직까지는 ODL을 활용할 생각이 없다라는 것인데 미래는 생길 수도 있지 않겠냐? 어떤 사람들은 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저도 어제 해프닝에 대해서 말씀을 전해드린 적이 있었는데 이 센텐더 뱅크에서 원페이 FX 앱에 대해 설명을 남길 때 이더리움 기반의 앱이다라고 글을 썼다가 금방 또 리플로 지웠었죠. 그런 것처럼 애들이 좀 교육이 덜 돼가지고 덜 떨어져가지고 헛소리를 하는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자, 일단 진위 여부는 저희가 알 수는 없겠지만은 센텐더 측에서 일단은 이야기한 것은 앞으로 OD를 쓸 계획이 없다라고 하네요. 자, 부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확실하게 고위직 간부가 나와가지고 이야기를 해주면 좋을 텐데요. 아직까지는 그냥 술렁이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좀 심란하게 사람들을 만들 수 있는 소식이 또 한 가지 튀어나왔는데요. 어찌 보면은 또 다른 이 라이벌의 등장이다. 무시무시한 라이벌이 또 나타났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도 있겠습니다. 이번에는 ODL 파트너 거래소로 유명한 비트스탬프까지 거기에 참여를 하고 있다는 소식인데요. 이 비트스탬프가 BCB 그룹과 함께 블링크라는 유동성 제공 플랫폼을 출시했다라는 소식입니다. 이 블링크의 목표는 유럽과 아세안 지역에서 세파나 스위프트 같은 기존의 결제 플랫폼을 대체하기 위한 실시간 총결제 플랫폼이며 사용 수수료가 없다라고 일단 설명이 되어 있는데요. 그리고 또한 이 블링크 시스템을 통해서 기관 투자자들은 그들의 유동성 청산 및 암호화폐나 디지털 자산 관련 거래 촉진도 가능해지게 될 것인데 이를 돕는 것이 바로 비트스탬프가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 플랫폼에 대해서 설명을 하면서 기존 은행 시스템을 비판하는 것도 까먹지 않았는데요. 그동안에는 비용도 비싸고 시간이 오래 걸렸었던 국제송금 등등을
앞으로는 실시간으로 그리고 1년 365일 언제든 활용할 수 있도록 서비스를 제공하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BCB그룹은 기관들의 지불 게이트웨이, 비즈니스 어카운트 제공, 고소득 개인 투자자들, 환전 및 실시간 유동성 제공 등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밝혔으며 비트스탬프는 이를 위해서 영국의 청산은행 등 유럽 전역에 걸쳐서 파트너십을 맺었으며 최근에 미국 내에서도 암호화폐 수탁에 관련된 법이 바뀐 만큼 미국 쪽에서도 관련된 서비스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했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JP모건이 암호화폐 거래소에 계좌를 제공하는 등 그런 변화에 대해서 언급을 하기도 했었는데요. 조금 더 추가적인 정보가 없나 해서 그들의 트위터 페이지를 찾아가 봤었는데 이 블링크에 관련된 소식이 나오자 XRP 커뮤니티 멤버가 또 이렇게 물어봅니다. 혹시 이거 결제할 때 XRP 씁니까? 라고 했더니 안 쓴다라고 역시나 이야기를 했어요. 그렇지만 XRP 역시 다른 암호화폐들처럼 우리 플랫폼에서 서비스 관련 지원을 하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러자 어떤 사람이 또 물어보죠. 그러면은 결제는 어떤 식으로 진행을 할 것이냐? 그러자 블링크 측에서 답변을 해주기를 법정 화폐 같은 경우는 프리펀디드 어카운트를 사용하는 시스템이다. 그러니까 기존의 이 메시징 시스템에서 벗어나지는 않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그 외에 암호화폐 수탁 업체들과 파트너십을 맺었고 암호화폐 네트워크를 위해서 거래소들을 활용하게 될 것. 그리고 바로 비트스탬프가 그 첫 번째 멤버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인데요. 자, 일단 비트스탬프는 양다리를 걸치는 듯한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배신을 하는 것 같지는 않은데 이 사업의 수익 극대화를 위해서 이런 선택을 하는 것은 아닌가 싶습니다. 자, 아무튼 이 블링크라는 이 새로운 플랫폼에 대해서 설명을 들어봤더니 저는 이 무시할 수 없는 경쟁자가 될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전체적인 설명을 보면 거의 리플렛 같은 느낌까지 들기도 하는데요. 기존의 프리펀디드 어카운트와 메시징 시스템을 활용하는 엑스커런트 기술 같은 그런 면모도 보여주고 있고 암호화폐 거래소들과 수탁 업체들을 통해서 암호화폐 관련된 거래를 지원하게 된다. 나중에 여기서 손쉽게 ODL 같은 서비스도 나오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찌 보면 리플 사이 ODL이라는 아이디어가 너무 일찍 나와가지고 사람들이 그것을 참고하게 되는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마저 들게 되는 요즘인데요. 지금 이 리플 사의 사업 계획이 발표가 난 후 수년이 지났으나 규제적인 문제라든지 그런 부분에서 발전이 없으면서 사업 자체의 발전이 더뎌지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 와중에 이제 리플사가 어떤 것을 하려는 것인지 그것을 본 경쟁자들이 이 틈을 타서 리플사를 따라잡기 위해서 비슷한 아이디어나 개량된 아이디어를 가지고 리플사를 바짝 추격하려고 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마저 들게 합니다. 자, 물론 국제 송금 시장의 파이는 굉장히 큽니다. 먹을 것이 많아가지고 우르르 너도 나도 덤벼들어가지고 한 입씩 뜯어 먹을 수 있을 만큼 크긴 한데요. 그래도 바짝 긴장해야 되겠죠. 지금 너무 많습니다. 하나 둘씩 기어 나오고 있는데 이럴 때일수록 뒤처지지 않도록 더욱더 정신을 바짝 차리고 열심히 달려가는 리플사가 될 수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아니면은 도태되게 되겠죠. 한때는 야후가 이제 최고처럼 불려왔었으나 지금 구글에게 완전히 밀리고 있죠. 리플사가 지금 업계 선두이긴 하지만은 이러한 이 야후와 같은 순환을 당하지 않기 위해서는 더욱더 분발해야만 할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오늘 미니스웰 시간표가 나와서 잠시 공유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이 굉장히 짧아 보이죠? 일단 공개된 세션은 3개인데 이 3개가 전부인지 아니면 추가로 어떠한 세션들이 추가가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일단은 첫 번째로 지금 이 지불업계에 관련된 토론 시간이 이어지게 될 것이고 그 다음에는 리플사의 고객 중에 한 곳을 집중 조명해보는 시간을 갖게 된다라고 하는데요. 방코 랜디멘토 그 은행이 되게 될 것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는 ODL의 새로운 기능에 대해서 소개하는 시간을 갖게 될 것이라고 하는데요. 부디 좀 좋은 소식이 많이 나와가지고 지금 XRP 약간 힘 받고 있으니까 더욱더 크게 상승시킬 수 있는 원동력이 될 수 있기를 바라봅니다. 자, 그 다음에는 리플사의 ODL 파트너라고 볼 수 있는 니움머니가 이번에 구글페이와 비자와 또 파트너십을 맺게 되었다라고 하네요. 정말 잘 나가죠, 니움머니. 부디 니움머니 같은 경우는 이렇게 사업 확장도 좋지만은 ODL에 힘쓰는 그런 파트너가 될 수 있기를 바라봅니다. 자, 지금 XRP 가격이 좀 올라가지고 그나마 좀 위안이 되긴 하는데요. 아직까지 갈 길이 멉니다. 제가 전에도 몇 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었지만은 제가 지금 가장 바라는 것은 사람들이 탈출하는 것입니다. 물려있는 사람들을 좀 내보내줄 수 있으면 좋겠어요. 이 원한들을 성불시킨다라고 하죠. 이 성불을 좀 시켜줄 수 있으면 좋겠고
그러면서 정말 오랫동안 이제 장수를 하실 분들만 남을 수 있는 그런 환경이 조성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올라가면 또 새롭게 물리는 사람들이 꼭 나오긴 하더라고요. 이 악순환이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자, 아무튼 그런 상황이 일어나지 않기를 바라보면서 오늘 영상은 여기서 또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도움이 좀 된 것 같아. 앞으로도 좀 계속해서 소식을 전해줬으면 좋겠어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께서는 여러분들의 도움을 저도 필요로 하기 때문에 토마토밭의 물주기, 광고 시청, 좋아요, 댓글을 통해서 응원을 해주신다면 제가 계속해서 이렇게 열심히 일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저는 다음에 새로운 소식 가지고 인사를 드릴게요. 안녕히 계십시오.